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황금 노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씀 하세요? 괜찮다니까요. 신경 끄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아시죠?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죠? 처음엔 애들이 바빠서 그러겠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이렇게 키우려고 평생 희생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 고민 때문에 힘드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30분 후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2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8%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자식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 경험이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82%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이 노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자녀에게 그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92%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서운하고 화가 나도 참고 삼킨다는 뜻이에요.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나빠질까봐 내가 참으면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왜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될까요? 자식이 원래 나쁜 아이여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아빠는 뭐라 해도 결국 받아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부모의 무한한 헌신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다 보니 자식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부모는 항상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부모는 내가 뭐라 해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함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감정이 있는 한 인간이 아니라 역할로만 보게 된 겁니다. 밥 해주는 역할, 돈 대주는 역할, 항상 내 편인 역할, 이렇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녀가 무시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로 누르기입니다. 내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몇 살인데? 나한테 함부로 해?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윗사람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평생 부모 노릇하면서 존중받아야 하는데 자식이 함부로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권위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시작이네. 또 나이 들먹이시네. 또 낳아준 거 내세우시네. 또 희생 얘기하시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아빠는 꼰대야. 옛날 사람이라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거리를 둡니다. 권위로 누르면 순간적으로는 자식이 입을 다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또 시작하시네. 빨리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정말 답답하다. 부모님이랑은 대화가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몇 살인데 이런 말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멈추세요. 이 말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 희생을 자꾸 들먹이면 부담스러워집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나 때문에 인생을 희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 만나면 또 그 얘기 하실 텐데. 부담스러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로 누르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감정적 호소와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니? 내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게 보답이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봐.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때 알 거야.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서운하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껴요. 또 죄책감 주시네. 또 희생 얘기하시네. 또 잔소리시네. 그리고 귀를 닫습니다. 감정적 호소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반복되면 무뎌집니다. 한 번, 두 번은 미안하지만 10번, 20번 듣다 보면 또 시작이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또 감정적으로 나오시네. 대화가 안 되네라고 생각하면서 더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짧고 단호한 한마디와 침묵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엄마 아빠가 평소랑 다르네. 진짜 화나신 건가? 내가 선을 넘었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태도를 바꾸는 마법의 한마디를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은 무례한 말투입니다. 자식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한 문장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기분이 있어. 나도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것도 길어요. 그냥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한 문장만 하고 침묵하세요. 자식이 에이 별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라고 대꾸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다시 침묵하세요. 이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침묵은 내 말이 끝났다.
이제 내가 생각할 차례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계속하면 자식은 변명할 구실을 찾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자식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음식이나 수고를 무시할 때입니다. 자식이 엄마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엄마 요즘 이런 음식 아무도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대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답하세요.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 이것도 짧게 말하세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고 3시간 동안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하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니?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 이 한 문장만 하고 침묵하세요. 자식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음식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 를 반복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세 번째 상황은 부모의 방식이나 선택을 무시할 때입니다. 자식이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요? 아빠 그건 구식이에요. 엄마 그런 거 이제 아무도 안 해요. 아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이것도 짧게 말하세요.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엄마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이 한 문장만 하고 침묵하세요. 네 번째 상황은 무관심이나 서운함을 느낄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거나 네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엄마 나 바빠요 하고 대화를 회피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랑 대화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이것도 짧게 말하세요. 엄마가 말하는데 왜 듣지도 않니? 엄마 말이 그렇게 재미없니?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요즘은 왜 이러니? 이런 잔소리 필요 없어요. 그냥 나랑 대화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이 한 문장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멈추세요. 방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하세요. 자식이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이 침묵은 내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이 한마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화의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짧게 말하기입니다. 한 문장 또는 2문장 이내로 말하세요. 길게 설명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짧게 말하면 메시지가 됩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기분이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길게 말하면 효과가 없어요. 자식은 처음 한 문장만 듣고 나머지는 귀를 닫습니다. 짧게 말하세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둘째, 감정 빼기입니다. 울먹이거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감정을 실으면 자식은 엄마가 또 감정적으로 나오시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말하면 엄마가 진심이구나. 엄마가 정말 화나신 거구나 라고 느낍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천천히 말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울지도 마세요. 그냥 차분하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요. 감정을 빼면 더 강력합니다. 감정이 섞이면 자식은 엄마가 감정적이시네. 진정하시면 괜찮아지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 없이 차분하게 말하면 이건 진짜구나. 엄마가 정말 화나신 거구나. 내가 선을 넘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셋째, 과거 공로 들먹이지 않기입니다. 내가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만 줍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자식은 또 과거 얘기하시네. 또 희생 얘기하시네. 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거 알겠는데 그걸 자꾸 들먹이시면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말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만 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면 자식은 엄마는 과거의 사신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엄마가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라고 느낍니다. 넷째, 말한 뒤 침묵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문장을 말한 뒤 입을 다무세요. 자식이 뭐라고 대꾸하더라도 같은 문장을 반복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침묵은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침묵은 내 말이 끝났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자식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계속 말하면 자식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가 말하는 동안 자식은 어떻게 대꾸하지? 어떻게 변명하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자식은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가 평소랑 다르네. 항상 길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한마디만 하시고 말이 없으시네. 진짜 화나신 건가?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선을 넘었나? 이렇게요. 침묵이 자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자식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역할로만 본다는 걸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니까. 아빠는 뭐라 해도 결국 받아주시니까. 부모는 원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 때예요. 나도 감정이 있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려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 시작입니다.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려드릴게요. 이걸 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한마디를 해도 이걸 하면 효과가 없어요. 첫째, 일관성 없는 대응입니다. 어떤 때는 참다가 어떤 때는 폭발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어제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는 같은 문장으로 대응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을 한 번 썼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쓰세요. 그래야 자식이 배웁니다. 둘째, 냉전이나 연락 끊기입니다. 화났으니까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너 혼자 살아봐라. 엄마 이제 모른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감정 보복입니다.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삐지셨네. 또 유치하게 구시네. 어른이 왜 저러시지? 나한테 화났으면 말로 하시지 왜 연락을 끊으시지? 그리고 마음의 문을 더 닫습니다. 엄마는 감정 조절이 안 되시네. 대화가 안 돼. 평소처럼 대하세요. 전화도 받고 밥도 차려주고 평범하게 지내세요. 다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같은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요. 셋째, 감정 보복입니다.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그때 알 거야. 너도 늙어봐라. 그때 후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하듯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식은 이런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식을 낳았을 때 엄마가 그때 한 말이 맞네. 엄마 이제 이해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때 그렇게 저주하셨는데 나는 절대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보복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하게 경계선을 지키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내가 자식을 위한 수단처럼 살아왔다는 걸요? 내 인생이 없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존재했다는 걸요? 내 꿈도 버리고 내 바람도 버리고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나도 목적이 되어야 할 때예요. 나도 존중받아야 할 때입니다. 나도 꿈을 가져도 되고 바람을 가져도 되고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 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인간입니다. 68세 박영숙 씨는 아들에게 늘 무시당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요? 엄마는 모르시는 게 많으시네요.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애가 바빠서 그러겠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울었답니다. 내가 평생 저 자식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면서요. 어느 날 아들이 또 엄마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짧고 단호하게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시지? 평소랑 다른데? 항상 길게 말씀하시고 잔소리하시는데 오늘은 한마디만 하시고 말이 없으시네. 하지만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답니다. 엄마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사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영숙 씨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문장을 사용했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엄마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온답니다. 영숙 씨는 말합니다.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부터 시작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나랑 대화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이 네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4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짧게 말하기, 감정 빼기, 과거 공로 들먹이지 않기, 말한 뒤 침묵하기.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문장만 하고 침묵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거울 앞에서 연습하세요. 차분하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확신이 생길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네.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네. 관계가 좋아지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